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촌아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최근에 이제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죠. 무려 100조 가까운 금액, 종가 기준으로 95조를 찍었습니다. 이로 인한 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그 자금, 실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거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기도 한데 저는 좀 한편으로 좀 씁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쿠팡이 이러한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된 배경에는 이제 빠른 배송이 있죠.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좀 노동 강도가 좀 센 건 사실이었잖아요. 이로 인해서 좀 몇몇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번 이제 뉴욕 증시 상장 때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마존이다 해서 굉장히 열의에 찬 모습으로 이제 포부를 발표하는데요. 이제 근로노동자들이 사망을 했을 때는 일절 별도의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쿠팡이 미국 시장에서 100조 가까운 가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한번 그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 보시면 작년에도 거의 5,200억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그 뉴욕 증시에서 거의 100조 가까운 금액을 인정해 준 이유가 무엇일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2016년도와 2020년도에 그 이커머스 시장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때는 2016년도에는 거의 이베이 코리아, 옥션과 지마켓이죠.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1위 이베이 코리아였고, 그 뒤를 이어서 11번가 네이버, 쿠팡이 5위를 달렸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들어와선 좀 판도가 바뀝니다. 네이버가 1위이고, 그리고 쿠팡 2위,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가 3위로 밀려납니다. 이 배경에는 네이버야 모든 검색, 이 검색으로 인해서 물건을 살 때 네이버에서 대부분 다 검색을 하시잖아요. 이게 쇼핑과 연결됨으로써 좀 강점을 가지게 된 거고, 쿠팡은 아까 초반에 좀 언급해드린 듯이 이제 빠른 배송, 로켓 배송 때문에 2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1등보다 비싼 2등.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별 거래액을 보면 네이버가 2020년 기준으로 30조를 찍었고요. 쿠팡이 22조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가치를 한번 환산을 해보면 쿠팡이 70조. 그런데 네이버는 쿠팡보다 그 거래액이 더 많은데도 28조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 오른쪽 표가 2021년 증권사 전망치거든요. 쿠팡은 30조, 네이버는 거래액이 40조인데도 쿠팡의 반도 기업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PSR 때문인데요. 보통 기업에 대한 그 밸류를 산정을 할 때 PER로 산정을 하죠. 근데 PSR은 과연 뭘까요? 잠깐 여기서 PER과 PS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그 네이버와 쿠팡의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PER은 Price Earning Ratio인데, 예를 들면 A기업이 이익을 매년 1천억 내고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PER은 시가총액 나누기 이익이기 때문에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B기업은 A기업보다 2배나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2천억. 근데 시가총액은 동일하게 1조예요. 그러면 B기업의 PER은 시가총액 1조 나누기 이익 2천억을 나누면 5가 됩니다. A기업은 PER이 10인 반면 B기업은 5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결론은 A기업이 B기업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 즉 멀티플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A기업이 좀 더 그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졌거나, 아니면 좀 더 손쉽게 돈을 버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강점으로 인해서 A기업이
그 멀티플을 더 높게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PSR은 뭘까요? Price per Sales Ratio, 즉 그 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때 이익이 아니고, 왜냐면 뭐 쿠팡 같은 기업은 초반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 이 기업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래 금액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거래 금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시가총액 나누기 거래 금액, 이게 바로 PSR입니다. 그럼 쿠팡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95조로 잡았을 때 거래 금액이 30조 그랬을 때 PSR은 3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이 40조, 그 스마트 스토어랑 네이버의 검색 쇼핑, 그 두 가지 평가 시장 가치를 봤을 때 전문가들이 예상한 게 이제 28조거든요. 그럼 28조를 40조로 나누면 0.7배입니다. 쿠팡의 3배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결론은 쿠팡과 네이버의 거래 금액은 동일한 거래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쿠팡의 비밀 병기인 풀필먼트 서비스 때문입니다. 그럼 이 풀필먼트 서비스가 뭔지 한번 말씀드리면, 판매자의 배송, 포장, 재고 관리까지도 모두 쿠팡이 한다는 겁니다. 보통 오픈마켓이라고 하면 네이버나 뭐 그 이베이 같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팔 수 있는 상점을 만들어주고 판매자가 입점을 해서 판매된 금액의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고 물건을 다 사입을 합니다.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사입을 해서 창고에 쟁여둡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창고에서 꺼내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점이 뭘까요? 바로 빠른 배송이죠.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물건을 접수하는 시간도 다 제각각일 테고요. 물론 늦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빨리, 그러니까 배송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바로 자기 있는 창고에서 꺼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배송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류입니다. 왜 물류가 중요하냐면, 쿠팡은 물류센터가 거의 뭐 150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류센터가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의 반경 10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수를 하자마자, 상품 주문을 받자마자 10km 이내의 거리에서 물건을 바로 배송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켓 배송이나 로켓 와우를 시키면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로켓 와우 회원인데 월 2,900원인가요? 내면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물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또 특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이거를 교묘하게 잘 파고든 것 같아요. 굳이 뭐 내일 필요하지 않아도 빨리 받아보면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특히 쿠팡의 빠른 배송은 한국처럼 좀 인구가 밀집된 그런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도시에서 굉장히 밀집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터 한 군데 딱 지으면 주변이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모델을 가지고 가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고 집들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10km 반경 이내에 이 물류센터를 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물류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됐는데 그게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이 인구,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특성상 쿠팡이 적합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PSR, 쿠팡은 3배를 인정받는데 네이버는 0.7배밖에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이제 좀 드러나죠. 쿠팡은 직매입해가지고 빠른 배송, 고객한테 바로바로 배송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반면, 네이버는 상점만 차려놓고 수수료, 판매 수수료만 챙겨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쿠팡에 비해서 강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쿠팡은 직접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고객한테 바로 배송도 해주고 그 데이터,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매물로 나온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거래액이 한 16조 정도 되는데 5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티플이 0.3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오픈마켓의 밸류에이션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수수료, 그 상점 차려놓고 중개 수수료만 그 가져가는 구조의 이런
커머스몰은 굉장히 멀티플이 낮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쇼핑은 사실 28조를 받아도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낮게 0.3배를 적용을 하면 28조도 굉장히 많이 쳐주는 거거든요. 이제 네이버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반쿠팡 동맹을 맺습니다. 이마트, 신세계, CJ 대한통운과 주식 지분 교환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요. 먼저 이제 CJ 그룹과는 6천억 지분 교환을 통해서 CJ 대한통운의 물류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쿠팡에서 강점인 이 풀필먼트, 배송에서부터 재고 관리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CJ 대한통운은 네이버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거죠. 택배 물량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마트 한 1,500억, 그리고 신세계는 1,000억, 합쳐서 2,500억 원의 지분 교환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네이버는 이 대형마트, 백화점,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선식품이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잖아요. 그 제품들을 네이버에서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세계그룹은 이커머스 1위인 네이버 쇼핑과의 결합으로 이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네이버의 단점으로 거론됐던 물류와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1위입니다. 거의 뭐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이 물류망을 이용해서 공격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네이버가 풀필먼트 사업 체제를 갖춘다고 하면 과연 28조 원의 가치밖에 인정받지 못할까요? 저는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곳은 쿠팡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뉴욕 증시 상장으로 인해서 5조 가까운 그 실탄을 마련을 했지만 이걸 아마 물류 창고에다 쓸 거예요. 아직까지 그 로켓 배송이 우리 국내에 70%밖에 커버를 못 하거든요. 나머지 30%까지 다 커버를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적자기 때문에 과연 쿠팡이 이 5조를 활용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반면에 네이버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신세계와 그 CJ와 연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쿠팡의 빠른 배송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주목할 게 R&D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작년 매출의 25%, 거의 뭐 1조 3천억 R&D 비용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뭐 영업이익보다 연구개발비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네이버의 그 플랫폼을 확대하겠다는 거고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특히 일본을 공략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시도거든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요. 네이버를 보면 우리나라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북미에서는 그 와패드라고 네이버가 또 웹툰 웹소설이 되게 강하잖아요.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으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거고 또 일본에서는 라인, 야후재팬과 경영 통합을 통해서 이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을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이커머스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배송을 뭐 문 앞에 거의 두잖아요. 남이 받아주기도 하고. 근데 일본은 대부분이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배송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다시 반품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 시장에 진출해서 일본 고객들을 공략을 하겠다는 건데 한번 이게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일본 시장까지 뚫는다고 하면 한 번 더 이 주가는 점프업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의 전략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인데요. 무려 자기 주식 수가 얼마죠? 1,800만 주, 1,9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현재 네이버 주가를 40만 원으로 쳤을 때 7조가 훌쩍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거의 뭐 현금입니다. 현금. 아까 쿠팡이 신주 발행해서 5조를 확보한 것처럼 이 자기 주식도 쿠팡보다 더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네이버의 주식을 마다할 기업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마트 신세계, CJ랑도 지분 교환을 한 거고요. 이 자기 주식만 가지고도 많은 기업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신세계, 이마트, CJ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쪽에도 진출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은행이나 카드사처럼 지금 당장 진출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핀테크사도 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은행처럼 계좌를 발급하고 여기서 돈을 송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카드사처럼 후불 결제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선불 결제만 됐는데 아직까진 소액 개념이지만 실제 체크카드처럼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고객이 갚는 카드사처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금액이 나중에는 더 확장될 거고, 이 금융과 플랫폼이 결합된다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지금은 물론 소액 결제만 되지만 나중에 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쿠팡과 네이버를 좀 비교 분석해 드렸고,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일반 제조사와 다르게 이 PER, 이 멀티플을 더 높게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이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건 한번 구축해 놓으면 시설 투자비가 별도로 안 됩니다. 그냥 뭐 서버 깔아놓고 그냥 개발 인력들만 투입시켜서 플랫폼을 가지고 새로 계속 확대하는 겁니다. 플랫폼을 연결하고 또 다른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처음에 그 카카오톡이란 플랫폼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연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나중에 유료화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제조사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플랫폼을 한번 구축해 놓으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이 확장성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좀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에 뭐 2배, 3배는 뛰진 않아요. 그러나 삼성전자처럼 꾸준히 여러분들이 적립식으로 저축한다는 셈치고 넣으면 이게 2년, 3년, 10년이 됐을 때는 여러분의 투자금을 엄청나게 불려줄 수 있는 기업인 거는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고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더 좋은 비즈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웹캐시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정말 강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